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28일 오후 5시 49분입니다. 방금 마이크론 관련 영상을 촬영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촬영합니다. 다시. 자, 이 마이크론이 왜 중요하냐? 2분기 지금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주식의 큰 흐름을 다 잡아주는 것이 마이크론입니다. 선봉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마이크론입니다. 우선 마이크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우선은 기술력 좋고 그 다음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디램 가격, 디램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다는 보고는 타당하지 않다. 누군가가 디램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 말로는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지난 2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실적 발표는 6월 30일에 발표를 합니다. 6월 30일에 발표를 하고 여기 보면 디램 부분, 마이크론 디램 부분을 보면 기술력에 있어서 뒤지지가 않는다. 맞죠? 삼성 같은 경우는 23년에 이렇게 기술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2022년에 나오고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낸드 부분,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낸드 부분도 그렇게 뒤처지가 않되어 있다. 잘 나가고 있다. 자, 이거는 큰 개념으로 수요입니다. 수요. 디램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쭉 수치값이 나왔고, 이거는 낸드 부분 수요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쭉 나와 있다.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우선은 28%, 33%,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쪽에 보면 24, 45%, 자동차 같은 경우는 40, 49%. 참고적으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점유율이 55%나 됩니다. 압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 부분 다 안 읽어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요. 우선 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성장한다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도 다 말씀드린 거. 그럼 D램과 낸드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성장하냐? D램이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D램 쪽이 낸드보다 더 성장을 한다. 2030년까지 봤을 때. 쭉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저가다. 여기 뭐 모멘텀만 C 뿌리고 그 다음에 리비전 같은 경우는 B고 나머지는 좋다. 사야. 그 말이에요. 사라, 사라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7월 1일 말고 7월 한 달 후 거를 보면 변동성 개념을 우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한 달 후를 보면 자, 한 달 후 옵션을 보는 이유가 옵션 같은 경우는 한 달 후 수치값이 가장 내재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 후를 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후 거를 보면 여기 콜옵션에 보면 볼륨값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볼륨값 높은 쪽이 대략적으로 어딘지를 쭉 한번 봅니다. 한 달 후를 봤을 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70달러에도 있고 그 다음에 73달러에도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만 받쳐주면 마이크론은 70달러는 무난하게 가고 왜 그러냐면 한번 뜨기 시작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는 날 10%는 그냥 뜹니다. 그냥 뜨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3분기 컨센서스 즉 다음 분기 컨센서스가 어떻다라고 발표를 할 때 다시 꼬라박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풋옵션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컨센서스 3분기 컨센서스도 좋다가 말하는 순간 70달러는 무난하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풋옵션도 보면 그렇게 많이 없죠. 수치값들이. 자, 6월 30일 날 발표를 합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 2분기 때가 한눈에 보시더라도 검은색이 컨센서스예요. 하면 컨센서스가 우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좋게 나오죠.
3분기 때는 2.45, 4분기 때는 2.63,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때는 2.79. 그러면 지금 사서 겨울에 던지면 되겠죠. 겨울에 던지니까 내년 1월이나 그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팔면 되겠죠.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게 사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하면 어닝만 나왔습니다. 어닝. 그럼 이번에 6월 30일 발표하는 EPS 추정 수치값은 2.45입니다. 2.4. 2.45보다 높게 나오면 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높게 나오는 만큼. 그리고 낮게 나오면 그만큼 폭락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높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특히 마이크론은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반도체 없어서 난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데미지를 안 입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난리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많이 받쳐줘서 2.45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3분기 컨센서스도 어떻게 말할 것이냐를 유출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면 좋게 나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 규제안도 모두 거의 뭐 완벽하게 해제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글로벌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부분만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글로벌 환경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벌써 했죠. 중국 판매 부진에도 실적 추정치는 초과 달성했다. 어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도 나이키와 같이 마이크론도 중국 판매 부진에도 실적 추정치는 어닝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이 부분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세부적으로 모든 회사를 다룰 수는 없지만 우선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를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는 주당 2달러에서 2.5달러 배당금을 늘린다라고 되어 있고 웰스파고는 주당 0.25달러에서 0.3달러로 배당금을 늘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